비록 작은 물체일지라도 종종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크기가 아닌 운동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올라갈수록 운동 에너지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향해 총알을 그냥 던진다면 경상 정도로 끝나겠지만 만약 그 총알을 라이플총으로 발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M16 총알의 속도는 대략 초속 960m입니다. 만약 이것이 초속 29만 9천 km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토픽입니다. 오늘은 함께 파괴적인 실험을 해볼 예정이에요. 탄환을 아광 속으로 가속시켜 달과 태양에 쏘아보겠습니다. 물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이야기니 말입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광속과 그 문제.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좀 지루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질량을 가진 물체는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도 이를 넘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왜 그런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 해답은 바로 상대성 이론에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아인슈타인이 초광속 운동에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물리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에요. 광속으로 이동하려면 물체는 무한한 에너지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해요. 만일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질량을 모두 에너지로 변환한다고 해도 대량의 에너지를 얻을 수는 있지만 역시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물리 법칙을 왜곡하지 않는 한 탄환을 광속으로 날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선 우리는 탄환의 속도를 가능한 광속에 접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을 향해 발사! 상대론적 속도에서의 충돌. 달아, 안녕? 달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다양한 천체와 충돌했습니다. 특히 달의 뒷면은 그야말로 온통 크레이터 투성인데요. 이런 크레이터는 모두 우연히 날아온 소행성이나 운석에 의해 달 표면에 남겨진 흉터입니다. 대형 소행성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었겠지만 소형 운석은 그나마 피해가 덜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속시킬 총알에 비하면 둘 다 한참 느린 속도예요. 달에 총알이 박히면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탄환을 얼마나 광속에 가깝게 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미리 알려드릴 것이 있어요. 충돌의 위력은 운동 에너지에 의해 결정되며 상대론적 속도를 가진 운동 에너지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탄환이 광속의 99.9999%, 다시 말해 소수점 이하로 9가 99개 붙을 정도의 속도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볼게요. 달 표면에 있는 관측자가 이 탄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탄환의 운동 에너지는 달의 지각을 관통할 만큼 커지고 지각은 종이장처럼 뚫리게 됩니다. 핵에 도달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멘틀 깊숙한 곳에서 폭발할 겁니다. 스타워즈에서 행성 얼데란이 폭발할 때처럼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대폭발을 하게 되죠. 달에서는 아마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월진, 달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비교적 자잘한 월진이 끊임없이 일어나며 이것이 꽤 오랫동안 지속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달에 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있어도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총알의 충격으로 일어난 월진과 일반적인 월진은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아침 산들바람 정도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총알이 착지한 곳에서부터 거대한 상처가 생기며 장렬하는 용암이 흘러나옵니다. 이 상처부터 시작해 전방향으로 갈라지며 깊은 금이 가게 됩니다. 달 지각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고 달 전체가 끓는 마그마의 바다가 되어 요동치듯 물결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구조를 모르면 제대로 된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데 달의 구조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케이스라면 달이 조금씩 평온을 되찾을 겁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라면 달은 산산이 흩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더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만일 산산조각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오랜 기간 동안 달은 용암의 바다에 뒤덮일 겁니다. 물론 머지않아 온도가 내려가서 새로운 지각이 생기겠지만 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달은 지구의 조성력 간섭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태양을 향해 있는 낮의 경우 현저하게 온도가 상승하고 밤의 경우엔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죠. 이는 원래도 월진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번 경우라면 더욱 심해질 겁니다. 지구에서 볼 때 달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게 될 겁니다. 밝기는 현저히 떨어지고 지금까지 어두운 바다처럼 보이던 현상도 사라질 겁니다. 아마 달은 온통 밋밋한 진회색 모습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새로운 지각이 형성됨에 따라 정기적으로 밝은 섬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화산 폭발로 인한 것인데요. 천재지변이 일어난 직후 며칠 동안 지구에는 운석비가 덮치게 됩니다. 이는 폭발에 의해 흩어진 달 지각 파편으로 그 일부가 지구까지 날아오는 겁니다. 이후에도 달은 지구에 이런 선물들을 계속 보낼지도 모릅니다. 본래 새로운 화산의 분화에 의해 생기는 일이지만 아주 드문 현상이에요. 만약 달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다면 아주 신나는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구에는 달의 파편이 쏟아지며 수십억 년 동안 경험한 적이 없는 대규모의 운석우가 지구를 덮치게 됩니다. 커다란 파편이 어쩌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멸종시킬지도 몰라요. 지구를 이른바 핵 겨울과 같은 상태로 바꾸거나 멘틀까지 뚫고 나가 지표를 지옥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후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만약 지구가 무사히 살아남는다면 우리는 밤하늘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달이 없다면 밤하늘이 더 어두워지겠지만 더 많은 별이 보이고 결과적으로 더 밝아진 것처럼 느끼게 될 거예요. 또한 밀물도 사라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달의 파편은 지구 주변의 소행성대를 형성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큰 파편은 마치 작은 달이 밤하늘의 일렬로 늘어서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상대론적 속도. 태양은 견딜 수 있을까? 여기까지 만약 달의 상대론적 속도의 탄환을 쏘면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사냥감, 태양을 노려보죠. 미리 말씀드리자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태양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질량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로 태양에는 단단한 지표면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태양에는 대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대기는 매우 고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코로나는 매우 고온으로 그 온도는 약 100만 도에 이릅니다. 하지만 층이 아주 얇은데요. 통상적인 운석은 태양에 접근할 때 코로나로 인해 모두 타버리는데 우리가 쏜 탄환은 흠집 하나 없이 가볍게 코로나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아래에 있는 채층과 태양의 시각적인 표면에 해당하는 광구 역시 가볍게 통과할 겁니다. 밀도는 다소 높지만 총알을 멈추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광구의 온도는 대략 4,500도에서 6,000도로 코로나보다 약간 낮은 정도입니다. 탄환은 태양 깊숙한 곳에서 브레이크를 걸게 됩니다. 이 탄환이 정지하는 곳은 복사층 또는 핵일 거예요. 혹시 아까처럼 화려한 천재지변을 기대하고 계셨나요? 그랬다면 다소 실망하실지도 몰라요. 물론 엄청난 폭발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의 섬광을 목격하거나 화재가 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이상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약간의 일진, 즉 태양의 지진이 일어나지만 태양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태양에 확실한 피해를 주기엔 총알 에너지로는 부족하네요. 잠시 심호흡을 하셔도 좋습니다. 파괴적인 사고 실험에 대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무사히 달을 파괴했습니다.
혹은 적어도 달에 큰 피해를 줬다고 볼 수 있죠. 태양은 잘 버텼지만 뭔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생각나면 그때야말로 파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상실험은 달이나 태양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고 몇 번이라도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언제든지 방문해주세요. 재미있는 주제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안녕히 계세요.